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FSD 기능의 중국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3, 4월에 무료 체험을 예고했지만 갑자기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데이터의 규제가 엄격해서 데이터 학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2월 유럽 판매량이 42.6%가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내 자동차 점유율은 2.8%에서 1.8%로 하락했고 전기차 점유율은 21.6%에서 10.3%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보험 등록 건수가 3월 중순에 전주 대비 11%가 상승하며 중국 판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테슬라 전기차의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향후에 보조금 프로그램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만약 미국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격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아디가 작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비아디가 테슬라의 매출을 앞선 건 처음입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106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발표한 977억 달러보다 9.4%가 많은 금액입니다. 자동차 관세의 영향으로 GM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완성차 중에서 GM의 주가가 특히 크게 하락한 이유는 멕시코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GM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52%에 불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생산 비중이 30%입니다. 이에 대해 BOA는 GM이 관세에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자동차 관세의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관세의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TD코에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0%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구조라고 했고 부품도 대부분 미국에서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델 Y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SUV 시장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게 유리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산 차량에 대해 이자의 공제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는 고효율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칩의 사용을 권고했는데 엔비디아의 H20은 고효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H20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작한 제품인데 중국으로의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재는 공고사항이지만 앞으로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매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애플이 AI 분야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시리 부문의 임원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번 개편은 애플이 직면한 AI 기술의 심각한 경쟁력 부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주요 특징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세웠지만 일부 기능의 출시가 미뤄졌고 AI 개발에서도 경쟁사에게 뒤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U 지역과 관련해서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에서 경쟁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함에 따라 EU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에 맞춰 기능을 수정했고 EU는 다음 주에 조사를 조기 종결할 전망입니다. 알파벳의 웨이모는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워싱턴 DC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로봇택시 시험 주행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을 협의 중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조지아주 엘라벨 공장의 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작년 말에 아이오닉 5의 생산을 시작했고 금년에는 아이오닉 그 9의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20만 대를 추가 증설해 최대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면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그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그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TD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그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그 낙폭을 확대했고 비트코인 채굴주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반감기 이후 채굴 수익이 감소하면서 AI 관련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윈의 엔트그룹이 AI 모델을 훈련해 AMD 반도체와 중국의 반도체를 활용했다고 밝히면서 AMD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와 화웨이의 그 칩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훈련했는데 엔비디아의 그 H800 칩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비용은 20%가 저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 블룸버그는 딥시크에 이어 엔트그룹도 AI 경쟁에 가세했다면서 AI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충신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과열되면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AI 관련 주식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이충신 회장은 홍콩에서 열린 그 서밋에서 미국부터 아시아까지 대형 기술 기업과 투자 펀드 등이 무분별하게 서버 기지를 세우고 있다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명확한 고객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요를 초과하는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 알리바바가 Q1 시리즈의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합니다. 또한 3년간 AI 클라우드에 5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중국의 그 유나이티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약물인 UBT251의 그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는데 계약금 2억 달러를 지급하고 마일스톤으로 최대 18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권리란 중화권을 제외한 전 세계 권리를 말합니다. UBT251은 GLP-1, GIP 및 글루카곤 수용체의 그 3중 작용제로 초기 임상 개발 단계에 있는데 당뇨와 비만 치료 신약으로 개발 중입니다. 브로드컴이 아우디와 독일 공장에서 EC4P 그러니까 Edge Cloud for Production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협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자회사 VMware가 지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멘스가 VMware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심지어는 정식 고객처럼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제프리스가 AMD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홀드로 목표가도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AI 성장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데 만약 인텔의 그 교체된 경영진이 전열을 정비하면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매출의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딥시크가 AI 모델 V3의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딥시크는 공개 발표 없이 개발자 플랫폼인 그 허깅페이스의 V3 3024라는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AI, 특히 LLM과 머닝러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재무준비 자산으로 추가해 발표하면서 이사회 만장일치로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13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투자 등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그 웨드부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도 이미 과대평가된 상태이고
전환사채가 무이자이기 때문에 발행 성공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나라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고, 중국과 인도 등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그 베네수엘라 원유의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30만 배럴 감소해서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도 유가 강세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재공습, 그리고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국에 대한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의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구리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은 미국이 견인하고 있는데, 미국은 구리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구리의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에 대한 그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크게 당겨져서 빠르면 수주일 이내에 시행될 수 있다는 그 블룸버그의 보도에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앞으로 몇 달 후에 부과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한 바 있습니다. 펀더멘탈 요인도 구리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미국과 EU 국가들이 낡은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해서 전선에 쓰이는 구리가 대거 필요해진 상태입니다. 결국 구리가 톤당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선물이 온수당 3,1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했습니다. 은선물도 큰 폭으로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연말의 목표가를 3,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엔진이나 그 변속기 같은 그 자동차 부품은 늦어도 5월 3일 이전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부품 중에서 USMCA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의 경우는 당분간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각국의 그 반응도 다양한데, 프랑스는 EU와 협력해서 업계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고, 독일은 EU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국에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EU 집행위는 당장의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EU보다는 미국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USMCA의 적용을 받는 부품은 무관세이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우대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제조사들의 그 회동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참가자들은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 보복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시 일부 국가나 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예외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대국이 부과한 만큼 관세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일부 국가엔 더 낮은 그 관세율을 책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가 그만큼 부과하면 그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신임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통화였고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도 발표문을 내고 오늘 그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에 관해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카니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4월 2일 추가적인 무역 조치를 발표하면 캐나다 정부가 보복 관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더 큰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고 묻자 당연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 캐나다의 대미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오는 4월 3일에는 자동차에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엔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에 양보안을 준비 중입니다. EU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 USTR 등과의 워싱턴 회의 이후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접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에 일괄적으로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감안해서 EU의 관세를 내리거나 투자를 늘리는 등의 합의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용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X를 통해 흑해 휴전에 동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겐 혜택이 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흑해 휴전은 러시아에게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8일 BMW, 벤츠, 퀄컴, 삼성 등 글로벌 CEO들과 만났습니다. 중국은 그 부동산 위기 등으로 경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 외국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CEO들을 만나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직접 피력하며 투자의 유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에 의하면 2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4%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0.3%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PCE는 11월의 0.1% 상승, 12월의 0.2% 상승, 1월의 0.3% 상승에 이어서 이번에는 0.4%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미시간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7.0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그 소비자 심리지수는 1월의 71.7에서 3월의 57.0까지 불과 2달 사이에 14.7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미시간대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모든 인구 집단과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공통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공화당 지지자들 역시 무소속 및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개인 재정, 기업 환경,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2월 이후에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3월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5.0%까지 상승했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월의 3.5%에서 3월에는 4.1%까지 오르며 1993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0.5% 이상 상승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실제 소비도 둔화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습니다. 여러 지표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면서 금요일 투자자들이 업종과 종목에 관계없이 투매에 나섰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 감마로드 캐피탈의 그 CIO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으로 근소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데이터는 신빙성을 더한다면서 관세의 영향을 실제로 보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높아지고 있다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ING의 그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더 부추기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2.4%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대비 0.1%가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미국은 GDP를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3번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연간으로 그 GDP 성장률은 지난해에 2.8%가 증가했는데 이는 그 잠정치와 동일합니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그 4분기에 2.4%로 장점치와 동일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6%로 잠정치 대비 0.1%가 하락했습니다.
S&P 글로벌의 3월 서비스 PMI가 54.3으로 전월의 51.0보다 상승했고 3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객 수요가 늘고 연초보다 날씨가 풀리면서 신규 사업이 개선됐다고 기업들은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2월의 52.7에서 3월에는 49.8로 하락하면서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표가 50을 넘으면 확장, 50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응답 기업들은 거래 업체에서 그 물건을 공급받는 가격이 2023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S&P 글로벌은 관세에 대한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공급업체가 인상분을 미국 기업에 전가하면서 비용이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92.9로 전월비 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그 예상치인 94.0을 밑도는 수치이고 4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6개월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전월 대비 9.6포인트 하락한 65.2로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상 80을 하회하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 3월에는 65.2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줄어든 22만 4천 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2만 5천 건에 1000건을 밑도는 수치인데 미국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6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연방정부 해고 건수는 821건으로 전주보다 약 1000건이 줄었습니다. 이는 그 법원의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고 또 일부는 실업수당 신청 절차의 차이로 인해 보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